문바마와 미셸 정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게 외신으로까지 좀 퍼진 것 같아서요. 한국은 문바마와 허니문 중이라는 내용의 한 외신 보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외신까지 좀 번진 거 보면 확실히 이게 각인되는데 성공을 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판 트위터라고 하나요? 웨이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클럽도 생겼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팬클럽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호감의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섞여 있고 앞으로 외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또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호감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호감의 어떤 신호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외교 정책을 펴거나 대통령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외교를 할 때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 변호사님 저희가 변화된 청와대 문화에서 노타이, 자켓 안 입고 이런 모습도 봤는데 큰 책가방 같은 걸 메고 출근하는 수석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 고대 교수님이셨는데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출퇴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백팩 메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모습 보듯이 상당 부분 보면은 캐주얼 내지는 어떤 가방 자체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20대, 30대, 40대 층 아닙니까? 그와 같은 어떤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뒤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라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수보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수석 보좌관 목소리 회의와 들어보시죠. 관련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는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하여 나도 10년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격인데 감회가 깊다. 수석 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의 꽃이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이 수석 보좌관 회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정 어젠다를 다루는 회의다면서 청와대 참모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 수석 보좌관 회의가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 회의가 아니라 많은 의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참모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였고 여러분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바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 회의가 받아쓰기가 필요 없고 회의 자료도 필요가 없는 회의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전에 토론을 조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문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의 느낌과 감각으로 무엇이든 말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였으며 전병헌 정무수석은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라고 허락을 하시니 안심이 된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자유롭게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보고 안건,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보고, 사회혁신수석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 사회수석 국민인수위원회 운영계획보고, 총무비서관 최근 주요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논의 안건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및 지원 방안,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부과와 관련하여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 추경 재원 등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논의해 줄 것과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각 수석 비서관실에서도 협조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관적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인수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정책 제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불공정 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번째 수석 보좌관 회의 브리핑 박수현 대변인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지만 가장 핵심은 본인 월급으로 가족 생활비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 특수활동비를 전면적으로 본인부터 손대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 백악관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특수활동비가 연 한 8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절반가량은 이제 그 국정원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각 부처에서 나눠 쓰는데 청와대도 꽤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아마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 같은 경우에 또 뭐 사적인 어떤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특수활동비로 해왔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공식적인 것 이외에 즉 청와대 관저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 비용과 그 대통령이 사적으로 먹는 어떤 그 식사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에서 30%를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일자리로 돌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 부서에 아마 이 원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돈봉투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뭐 이제 검찰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게요. 각 부서에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동안 보면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 비슷하게 써왔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번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아마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정리하자면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도 이제 특수활동비를 없애다왔다는데 어느 부서가 이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뭐 이런 거 쓸 수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아시다시피 총무비서관을 누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양정철 그 전 비서관 같은 사람 이른바 최측근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예산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그렇죠.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의 어떤 투명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사실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봤더니만 125억 원 정도가 올해의 그 청와대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줄여서 어떤 그 공공을 위한 그 자원으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실천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뼈를 깎아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핵심은 저 부부 활동, 뭐 애완견 비용도 본인이 직접 본인 봉급으로 내겠다. 특수활동비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군요. 예.